얘들이 진짜 다 친구인가 싶을 정도로 좀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벌어 제끼고 몇 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벌어 제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우투트레이드 BK입니다. 여러분들은 코인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비슷하겠죠?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일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저라고 별반 다른 게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이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잠깐 제 얘기를 좀 하자면 20대 후반에 BK는 흔히 말하는 돈미세였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삼수를 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20살, 21살 한창 이제 대학교 신입생으로서 놀 때죠. 그때 저는 이제 재수학원에서 처박혀가지고 수능 공부를 했었습니다. 얼마나 놀고 싶었겠어요. 그렇게 삼수식이나 해서 결국 좋은 대학을 갔죠. 경찰 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을 가고 나니까 이게 대학인지 군대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옛날에는 10년도 더 전이죠. 2012년도니까 그때는 진짜 학교에서 갈굼들도 있었고요. 선배들이 얼차려도 주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이제 1학년이 2병, 2학년이 1병, 3학년이 상병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학년쯤 되고 나니까 슬슬 학교 생활이 조금 편해지고 놀아야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클럽을 가봤습니다. 정말 신세계더라고요. 이 세상에 진짜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여기 다 모아놨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남자들은 돈도 많아. 이때 제가 처음 느꼈습니다. 이런 곳에서 놀려면 이쁜 사람들하고 화려하게 살려면 돈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렴풋이라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같이 어울려 놀던 형 동생들 보면은 당시에도 의사, 사업가 등등 돈 많이 버는 직업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기꾼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졸업을 하고 경찰에 임용을 하죠. 경찰에 임용하고 경찰이 돼서 돈을 벌어봤는데 진짜 돈이 버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뭘 더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을까? 공무원 접고 사업을 뛰어들어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벌써 그게 한 4년 전, 5년 전이죠. 그렇게 고민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했었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의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5년 전에 저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정말 웃기고 단순하고 유치한 이유 때문에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덕분에 제가 공부를 했었고 독서 모임도 나가보고 스터디도 나가보고 이제 유튜브도 한번 해보려고 유튜브도 하는 방법 컨설팅도 듣고 투자자들 오픈 카톡방 들어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맨땅에 헤딩도 하고 뻘짓도 하고 통수도 당하고 그러면서 살아남았었고 그때 만난 인연들 중에서 좋으신 분들은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부자였냐? 절대 아니겠죠. 의사인 형을 예로 한번 들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은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인턴 끝나고 공보이 하고 있었어요. 공보이가 군대 대체 복무죠. 그 형을 알고 난 지 6년 7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그 형님은 본인의 성형외과를 개업을 했다가 매출이 잘 나와서 다른 곳에 병원을 매각을 하고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NFT로 해서 또 수십억을 벌어가지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사람도 있었고 또 다른 프리랜서 하는 이제 동생은 월 매출이 1억씩 나오는 법인 대표가 된 사람도 있고요. 5천만 원 가지고 투자를 시작을 해서 비트코인으로 50억을 번 동생도 있고 또 진짜 이 친구는 난놈이었는데 이미 2017년 18년 이때 투자로 한 10억 정도 돈을 불린 뒤에 무작정이 그때 여의도 증권가 가가지고 업무를 배우고 그러고 나서 운용사를 차리고 그 운용사를 키워서 또 수백억의 돈을 엑시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 돈 버는 방법들은 다양하지만 이 사람들 얘기해보면 얘들이 진짜 다 친구인가 싶을 정도로 좀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더라고요. 굳이 이게 투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공통점을 한번 파악해보고 따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사는 인생 비싼 외제차도 한번 타보고 가격표 안 보고 쇼핑도 한번 해보고 서울 강남에 집도 사고 그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핑계대지 말고 꼭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이제 공통점 딱 5가지만 추려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생각보다 게으르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노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여기서 말한 대부분의 사람들 다 저 놀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클럽 가서 놀면서도 만났고 술 먹다 알게 된 친구도 있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놀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 바닥까지 낄 정도도 아니긴 하지만 생각보다 정말 잘 놀아요. 잘 놀고 술 먹고 다음날 갤갤도 거리고 이게 다 제 또래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만큼 엄청 부지런하고 미라클 모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아침에 모닝 운동하고 그렇게 열심히까지 사는 것 같진 않습니다. 다들 보면은 당연히 일할 때는 진짜 개빡 집중을 하겠죠. 엄청나게 집중을 할 거예요. 그런데 놀 때 잘 놉니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보면은 고등학교 때 반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꼭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진짜 집중해가지고 한 3-4시간 이렇게만 딱 공부를 한 다음에 계속 노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적 잘 나오는 애들 그런 것처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인간의 뇌는 집중력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몇 시간씩 하루 이틀씩 밤새 가면서 이걸 계속해서 1년씩 이렇게 끌고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쉴 땐 쉬어줘야 되고 놀 땐 놀아줘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 보면은 놀 때 정말 잘 놀더라고요.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친해진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의외점이 바로 생각보다 게으르고 노는 걸 좋아하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 객관화 하나는 진짜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주제 파악을 정말 잘해요. 이게 뭔 말이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부족한지, 어떤 거를 밀고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런데 잘 알아요. 되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뭐 우리끼리 당연히 뇌 빼놓고 술 먹으면서 얘기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돈 벌 얘기, 돈 버는 얘기를 막 하고 아니면 카톡방에서 얘기를 하고 이러잖아요.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본인만의 흔히 말해서 아젠다라고 하죠. 아젠다가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 분기 목표는 어떻게 되고, 이번 분기 목표 이후에 반기 목표는 뭐가 되고, 1년 목표는 어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내가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보완하고, 아니면 이런 것들은 조금 내가 장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이런 식의 자기 객관화가 진짜 뒤지게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보고 있으면 진짜 존경스러워요. 분명히 같이 술 처먹고 놀 때는 얘들이 진짜 돈 많은 사람이 맞나, 진짜 똑똑한 애들이 맞나 싶다가도 또 얘기를 해보면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집중력 있을 때 팍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내 주제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의사결정력 그리고 실행력이 뒤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장폴 사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명언이 Life is C, between B and D 해가지고 인생은 삶과 죽음 사이의 초이스, 선택이다. 이래서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는 의사결정력이 존재하고 그 총합이 결국은 인생이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삼수를 한 것도 제가 의사결정을 한 거죠. 삼수 끝에 제가 경찰대를 간 것도 의사결정을 한 거예요. 그 뒤에 클럽을 간 것도 의사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임용이 되었다가 제가 퇴직을 한 것도 의사결정을 한 거고, 코인을 공부해야겠다라고 한 것도 다 의사결정입니다. 이거 우리 지금 투자 시장에서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겠다, 매도를 해야겠다, 이 투자판에서도 결국은 의사결정력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좀 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의사결정력이 정말 뒤집니다. 이걸 의사결정력을 잘 해야지 돈을 많이 벌겠죠. 그리고 계속해서 좋은 의사결정력을 해야지 내 인생도 계속 발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결정력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냥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해서 다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요. 의사결정력이 높아지려면,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이게 계속 쌓이면서 선순환으로 계속 내가 한 번씩 좋은 의사결정을 해 나가면서 퀀텀 점프, 이렇게 더블 점프, 뭐 트리플 점프, 퀀텀 점프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국은 이 의사결정력을 위해서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이 쌓아야 될 겁니다. 경험 쌓으려면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실행을 해야겠죠. 이 사람들 실행력들도 뒤져요 진짜. 의사 얘기를 계속 해서 그런데, 의사하면은 충분히 돈을 잘 벌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의사를 하면서도 또 저랑 같이 코인 공부도 좀 했었거든요. 트레이딩에 대해서도 했었는데 자기는 진짜 도저히 이 트레이딩은 안 되겠다.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디파이를 파더라고요. 디파이를 파면서, 디파이로 손이 말하는 이제 아비트리지도 하고, 디파이로 이제 은행 예치율 찾아가는 거, 러브풀 없애면서 그런 부분 막 찾아가면서 그때부터 시드를 막 늘리기 시작하더니, 이거는 사실 다 발품이고 공부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NFT 해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 갑자기 수십억을 팍 벌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자기 이제 얼마큼 벌었다, 그래서 이제 병원 매각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벙쳤었어요. 진짜 이게 의사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 분들도 완전 새로운 분야잖아요. 코인 완전 새로운 분야고, 코인 중에서도 디파이 완전 새로운 분야잖아요. 저도 디파이 대략적인 개념 정도는 알지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냥 얘기하는 거 들어보다가 보면은 진짜 3일 내내 말해주는데 그 3일 내내 듣다가 결국은 못 따라가가지고 접었거든요. 그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실행도 계속 한 거잖아요. 실행력이 뒤져야 돼요. 의사결정력도 좋아야 되고 결국은 실행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경험을 빨리 쌓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쓸데없는 돈 절대 안 쓰는 거예요. 사실 뭐 부자하면, 돈 많으면 뭐 돈 많이 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근데 좀 사치랑은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명품을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명품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부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없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의의를 두는 거죠. 의미를 두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죽어도 여기 돈 안 쓰거든요. 그 의사형 명품이 없어요. 온몸이 다 잘하고요. 물론 잘라도 비싸긴 하지만 뭐 루이비통 이런 거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보시면은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람보르기니 페라리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뭐 루이비통 가서 백화점 가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부자는 거의 없어요. 적어도 내가 돈 버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게 저도 2021년도 그때 크게 돈을 잃기 전에는 돈을 곧잘 썼었거든요. 사실 좋은 차도 타봤었고 명품도
백화점 가가지고 열심히 많이 샀었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이게 돈이 한번 없어 보니까, 가난이라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정말 통장에 100만 원도 없을 정도로 그런 경험을 잠깐이라도 해보고 나니까 이 정신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그때 좀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제가 명품 같은 거를 안 사거든요. 그렇게 낭비나 사치를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치를 두지 않은 그곳에는 절대로 돈을 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코인 부자들 돈 막 쉽게 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뭐 진짜로 MM 해가지고 뭐 마켓 메이킹 해가지고 그렇게 갑자기 막 상장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돈 번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버신 분들이 보통 이제 페라리 타고 다니고 이렇게 막 SNS에 불을 과시하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그런 사람들 말고 진짜로 매매해가지고 눈물 콧물 다 흘려본 사람들, 그렇게 해서 돈 벌어본 사람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돈 소중한 줄을 좀 알더라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아예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해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 물론 뭐 다 잃었어, 젊은 나이에 모든 걸 다 잃었어, 실패 없이, 그러신 분들 중에는 조금 매너리즘에 빠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힘들었을 때 아득바득 버텨내가지고 성공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돈 함부로 안 씁니다. 물론 써야 될 때는 무조건 과감하게 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쓸데없는 부분, 이거는 돈 낭비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칼같이 잘 전략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뭐냐면은, 우리 이 얘기는 약간 투자자들, 특히 이제 저같이 코인 하시는 분들 많이 꿈꾸는 이상향일 거예요. 워라벨, 경제적 자유 하면은 뭐 나는 뭐 어디 가서 해외여행을 하면서 돈 벌고 워라벨 그딴 거 없습니다. 돈 벌어야겠다 각 잡으면 진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일단은 붙들고 늘어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 일단 이거는 차트 보는 사람들, 이 코인 보는 사람들 얘기를 먼저 할게요. 코인 보는 사람들이 하면은 차트를 많이 봐야 하잖아요. 제가 맨날 차트 보라고, 차트 많이 봐야 된다, 차트는 기다립니다, 뭐 계속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람들 진짜 해외여행 가가지고 두바이 여행 가고 뭐 어디 뭐 가가지고 미국 여행 하면서 휴대폰으로 딸깍딸깍 해가지고 돈 번다, 다 개구랍니다. 진짜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진짜 24시간 내내 눈 계속 부라리면서, 그러면서 타이밍 한 번 잡으려고 그렇게 부라리고 버티고 잠 안 자고 그래요. 옆에 침대 좋은 거 놔둬놓고 여기 밑에서 땅바닥에서 잔다고요. 알람 켜놓고. 우리가 누구나 이제 이상향에 대한 그 환상은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이상향은 환상은 환상일 뿐입니다. 유니콘은 동화에나 나오는 이야기고요. 현실에는 전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기로 했으면, 무언가 얻기를 했으면 어떤 거 하나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 말할 것도 없죠. 게으르다 하지만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진짜 빡 집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진짜 한 1년 갈아 넣습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 1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벌어 제끼고 뭐 몇 년치 연봉을 한 달에 벌어 제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어쨌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좀 비슷한 공통점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표본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위에도 진짜로 월 1억씩 버시는 분들, 뭐 몇 억씩 버시는 분들, 그런 분들 계시면은 그런 분들의 공통점 어떤 건지 댓글에 한번 달아주시면 같이 공유도 하고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